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예비 중학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성환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연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시에는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친구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친구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중학교 생활은 매우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기에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주변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중학교 이전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 중학교부터는 친구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초기에는 아직 초등학교 7학년이라 할 만큼 개인적 특성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학교에 적응한 아이들은 1학기에 단정하게 입었던 교복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치마, 바지, 셔츠가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핏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복장 불량으로 이제 아니면 지각 같은 것으로 이제 학교에서 시행하는 페널티를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부모님의 잔소리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거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의 예비 중학교 학부모님께서는 이 시기를 좀 더 현명하고 원만하게 대처하는 학교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팁 몇 가지를 학부모님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팁, 성장하는 자녀를 인정하고 대화하기. 부모님의 생각 방식과 아이의 생각 방식이 다르며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자, 사진 참 옛날 사진이죠. 저도 이제 중학교에 이제 저희 첫 아이가 있는데, 첫 애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하고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아요. 이때는 아마 난로 당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별명도 뭐 이렇게 호랑이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학급에 이제 엄청난 호랑이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책상에 이제 짝꿍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책상 가운데다가 줄을 그어 놓고 뭐 친구 짝꿍의 팔꿈치가 넘어오거나 아니면 뭐 지우개가 넘어오면 그날은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도 하죠. 그러면 최근의 교실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옆 짝꿍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옆 짝꿍이 없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현재의 교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학교를 다니는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교육 여건은 분명 더 좋아지고 발전하였지만 그만큼 우리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보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가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짝꿍과 자주 싸우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짝꿍과 화해를 성공한다면 더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 상황을 잘 접해보지 못한 우리 자녀에게 부모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침부터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의 손에서 핸드폰 게임기를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핸드폰 게임을 하는 자녀가 걱정되고 자녀는 핸드폰 게임이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정도로 재미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이것을 직업으로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녀가 핸드폰 게임을 한다면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저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1학년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전에 저희 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저희 아들도 핸드폰 게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게임이 재미있니? 그랬더니 탁 쳐다보면서 당연한 걸 물어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빤히 쳐다보면서 망설이더라고요, 대답을. 아마 본인도 답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아빠가 어떠한 답을 원하는지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냐면 아들아, 그러면 밥을 먹는 것은 좋은 행동이니 나쁜 행동이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당연한 걸 자꾸 물어봐. 당연히 밥을 먹으면 좋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나 더 던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밥을 많이 먹는 것은 어떠니? 그것도 좋은 행동이니? 라고 물어보자 아이들은 이제 눈이 동그래졌었습니다. 아마 그때 무엇인가를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게임을 하는 것은 좋은 행동도 나쁜 행동도 아닐 것이다. 만약 너가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분명 좋은 일이겠지만 게임에만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놓치고 게임에 집착하게 된다면 아빠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밥을 먹는 행동은 분명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아들아, 그래서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게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가, 멈출 수 없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만약 스스로 게임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먼저 아빠에게 꼭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가 너의 의지가 다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 아이들은, 제 아이는, 한 번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한 번에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많이 봤고요. 몰래 보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자신의 선택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를 했고,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같이 존중을 해줬습니다. 야, 그 게임 이거 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가치를 존중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여러 번 하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내가 자꾸 게임에 너무 집중해서 자꾸 학원 숙제를 놓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러면 게임을 하고 싶을 때 물을 한 잔 먹어봐. 그리고 물을 한 잔 먹는 동안 여유를 가져. 진짜로 게임을 못 참을 수 없는지 이렇게 방법을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 게임을 많이 한 날은 아빠한테 메시지로 그때의 느낌을 한번 적어서 보내줘. 그럼 아빠가 너의 느낌을 공유하고 아빠도 너한테 편지를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수차례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가 아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깔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이제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게임인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이것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가 이것을 깔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깔어. 저는 이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걸 깔고 나서 진짜 신나게 하더라고요. 너무 신나게 해서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신나게 하는데 또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들아 이렇게 재밌어 하는데 왜 이제서야 깔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는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젠가 아빠가 이 게임이 나쁜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독성이 강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걸 했다 하니까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왜 깐다고 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은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깔아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조절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래 너한테 신뢰를 준다, 너를 믿는다 라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강금 폭행한 사건이었는데요. 4명의 중학생, 그 중에서 이제 2명은 2학년이었고, 2명은 3학년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인 피해 학생을 6시간 동안 감금하고 이게 폭행을 했지요. 이제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고, 경찰들의 출동한 때에도 이제 피해 학생을 숨겨놓고 이제 경찰 조사를 피해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비는 아이에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내용이 불편하죠.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님께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 학부모님께서는 피해를 받은 학생을 걱정하시기도 하고, 또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혹여라도 나의 자녀에게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도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될까요? 혹시 이 영상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대화 혹시 어디서 본 대화 아닌가요? 야 조용히 해.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예삐니까 울지 마. 쉬 하면서 5, 4, 3, 2, 1 하면서 이게 또 가차없이 폭력을 가합니다. 이 5, 4, 3, 2, 1 이제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아이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죠. 이제 빠르게 세면서 폭력을 가하는데, 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 과거 어른들이 아이를 대화보다 폭력으로 훈육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뉴스가 나오는 순간 이 말을 들었고 그때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특히 학생의 배움의 대상이 되는 부모, 교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키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거울이자 성장하는 아이들의 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팁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조화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2020년도 7월에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개성을 실현할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의 권리, 학생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그리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 접근과 학생 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그리고 학교 규정의 제정 혹은 개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학생 인권이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가 불합리하게 침해당했을 경우에 학교 학생인권위원회에 제청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학생인권조례와 동시에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흔히 교권이라고 불리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조에 따르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이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활동이 침해되었다면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사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언뜻 보기에 학생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의 권리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생의 인권 그리고 교사의 교권 서로 상충되는 개념일까요? 만약 학부모님께서 집에 돌아가셨을 때 아이가 막 울고 있습니다. 학교에 담임 선생님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선생님부터 꾸중을 들었는데 너무 심한 말을 하셔서 속이 너무 상하다고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들하고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막 화가 나니까 아니 너네 학교는 왜 그러니? 아니면 아니 너네 선생님 이상하다. 아니면 막 엄마가 가서 학교 가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근데 이런 적극적인 학부모님의 해결이 과연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학생이 학교에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학부모님을 보고 학생은 똑같이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존경을 하지 않는 선생님으로부터 어떻게 배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학교를 가기가 좋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힘들고 아프기만 한 고통이 있고 그리고 변화를 가지고 오는 고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모님께서는 학생의 이야기도 신중하게 들어보시고 또 학생이 오해하는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학생 스스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학생 스스로 이것을 현명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멋진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이러한 여러 경험들이 멋진 사람 그리고 멋진 민주심으로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교육을 함께한 김연빈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